네, 첫 번째 키워드 신상 공개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이재명 습격 도운 70대 남성 긴급 체포입니다. 네, 이재명 습격을 도왔다라는 혐의로 지금 긴급하게 체포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도왔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습격범 도운 70대 남성 긴급 체포, 범행 계획 알고도 변명문, 우편 발송 약속했다. 쌍따옴표가 좀 붙어 있습니다. 일단 경찰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범행 계획을 모르고 보낸다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범의를 알고 범행 계획을 다 알고도 지금 우편 발송을 약속했다 때문에 혐의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요 변명문, 이른바 변명문, 실제 범인이 몇 번에 걸쳐서 취재진한테도 언급했었던 바가 있죠. 직접 영상 보고 오실까요?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정당인데 왜 문건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1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법정에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제출한 진술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좀 갈게요. 지금 심정이 좀 어떠신가요? 경찰에 진술한 거 그대로 했습니다. 네, 경찰이 진술한 그대로다. 그리고 그 내용 내 8쪽짜리 변명문에 담겼다라고 범인이 수차례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변명문 지금 나중에 우편 발송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긴급 체포죠. 윤영걸 대표님. 사실 보통은 관련자가 있어도 참고인 조사를 하기 마련인 건데 지금 당사자는 이 70대 남성은 나 공범 아니에요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체포를 했다라는 건 뭔가 경찰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아닙니까? 네. 살인 미수까지 적용되는 큰 테러니까 네. 저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인이 그 변명문을 썼는데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네. 그걸 받아서 또 전달해주기로 유포하기로 약속을 했다면은 그럼 범죄 방조 혐의가 되는 거죠. 네. 본인은 부인하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해야 되지만은 그것만 봐더라도 그 방조 혐의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혐의의 중대성 이거를 볼 때는 긴급 체포한 이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조목조목 수사 결과 전체를 좀 경찰이 서둘러서 좀 네.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본인이 약속을 했다고 한다는 건 본인이 공모한 정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변명문을 만약에 내용을 몰랐다고 하면 이거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하면 좀 보내줘라고 얘기를 할 때 무슨 내용인데 무슨 일이 있는 건데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보내주겠다라고 우편 발송을 약속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신자와 발송 여부는 공개할 수 없지만 조력자는 범행을 좀 부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긴급 체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죠. 이재명 급습 조력자 긴급 체포 범인 당적 빼고 신상 공개 방침. 신상 공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오늘 키워드가 신상 공개죠. 오늘 오후 이 해당 범인에 대해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위원회에서 이거 신상공개해도 될까요? 라는 여부를 논의를 한 뒤에 공개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 최요한 위원님. 예. 오늘 신상공개가 될 걸로 보십니까? 안 될 걸로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 정치권에서 가장 이야기되는 것은 당적 공개 관련돼서는 빼고 한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그 부분이 한국 정치판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도대체 이 배경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제1야당 대표가 암살 위기를 이렇게 모면해야 되는 이 비극적 상황인 그 총선을 앞두고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당적을 공개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신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회에서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국민의 입장에서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밝히지 않는다고 어제 계속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말씀처럼 지금 당적 공개 여부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잠시 뒤에 좀 짚어볼 텐데 일단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리죠. 근데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말씀처럼 당적 여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개되는 신상도 신정현 의원님. 네. 지금 보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머그샷이 아니라 예. 신분증에 있는 아주 옛날에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이 사실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피의자는 본인의 머그샷을 공개하세요라고 허락을 할 것이냐라는 네.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던 거를 보시면 너무 네. 당당하고 떳떳하죠. 예, 뭐 머그샷 얼마든지 공개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은 뭐 결정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좀 걱정스럽게 보는 부분들은 바로 경찰이 자꾸 정치화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조력자라는 표현은 결국 공범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이 일을 저지른 사람과 조력한 사람이 사전에 어떤 공모를 했고 모의를 했느냐 이 절차와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유력한 제1야당 정치인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는 당적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동기를 빼고 이후에 국민들 앞에 어떠한 과정과 동기에 의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익명을 요구한 경찰 내부 관계자도 자성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당적까지도 우리가 알려주지 않은 채 어떻게 범행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경찰이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의심이 듭니다. 국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할 거고요. 심지어 단순 방조범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경찰에서는 했단 말이죠. 거기에 왜 무게를 둡니까? 실제로 모든 범행의 동기를 다 열어놓고 이것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조력자인 공범인지 아니면은 방조범인지 이것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봐야지만 국민들은 제1야당을 향한 테러, 암살, 이 피습에 대한 모든 것들을 면면히 다 알고 싶어 하거든요. 경찰은 그걸 알려야 될 충분한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 패널분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당정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심이 신상공개도 신상공개인데 그래서 당적은 왜 공개를 못한다고 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민주당 피습 사건 은폐 비판 습격범 당적과 배후 밝혀라. 민주당에선 당적 그리고 관련해서 배후도 같이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적과 관련한 사안 여야의 목소리 다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당 가입 여부 등을 두고 양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2020년 탈당한 동명인물이 있지만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양 국민의힘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은 지양할 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정치 테러 피의자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당적을 오랫동안 보유했다.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의 지금의 입장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정치 대조자를 백주 대낮에 정치 테러를 자행했는지 그 범행의 의도와 동기가 밝혀져야 됩니다. 공모관계 역시 밝혀져야 됩니다. 네, 여야의 입장이 다릅니다. 이동석 의원님. 네. 당적 공개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뭐 공개해야 될 사안이면 공개를 해야 되겠죠. 네. 다만 이 당적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어느 정도 더 혼란이 야기된다면 그거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 시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적을 놓고 뭐 국민의힘 당원이 저렇게 행동을 했다. 민주당 당원이 저렇게 행동을 했다. 저는 저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A라는 회사에서 네. 어떤 범인이 뭐 살인을 저질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그 이름을 공개해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회사의 책임은 없고 개인의 일탈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개인이 어떤 범행을 어떤 의도로 저질렀는지 그거를 제대로 밝혀야만 하지 결국에는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정치권으로 가게 되면 결국 분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문제를 짚고 싶은 게 네. 지금 변명문이라고 했어요. 네. 저는 변명문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변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잘했다가 변명을 하는 그런 변명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변명문이란 단어는 사용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변명문이란 단어 자체가 이 사람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우리가 용어의 사용 자체를 좀 자제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개인의 일탈인데 자꾸 당적을 얘기하는 거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요한 위원님.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명문은 아닙니다. 입장문이 맞고요.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100% 모두 다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입장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테러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회사 사례를 들어서 회사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맞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정치적인 테러가 벌어진 것이고 정치적인 그 배후와 이 상황을 다 이해하려면은 과연 국민의힘도 억울할 수 있고 민주당도 억울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정치적인 오해가 조금 더 증폭될 수는 있지만 앞으로 테러가 없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명명백백하게 100% 공개되어야만 국민들이 용인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경찰이 오해만 살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정치적 테러인 만큼 정치적인 어떤 그 배경을 같이 밝히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느냐. 아니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 윤영걸 대표님. 저도 다 밝히는 게 옳다고 봐요. 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면 네. 경찰이 빨리 밝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당법에 밝히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네. 징역 3년 이하 아니면 금고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경찰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푸는지요? 그걸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죠. 정치권에서 이거 괜찮으니까 여야 합의로 공고를 하든지 해야지. 경찰이 양쪽이 지금 끼인 상태잖아요. 네. 예? 야당은 음모, 배후 밝히라고 하고 사건 축소했다고 자꾸 하고 네. 여당은 또 일부러 키운다고 하고 자꾸 저렇게 양쪽에 껴 있는데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 과잉 개입하고 있다. 경찰이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놔둬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당적 발표하는 순간 어디 고발하면은 경찰청장 피고소인이 됩니다. 신분이. 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저는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든 거를 저는 공개한다는 거는 찬성합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공개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찰이 공개를 하고 싶어도 법으로 막혀 있는데 그럼 경찰이 법을 어겨가면서 공개를 하라는 얘기냐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정치권한테 오히려 공이 넘어오는 문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이 당적 공개 얘기 정치권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 같이 보고 오시죠. 이것도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은 이거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실형적인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관행이라는 그런 의미로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판단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 공개가 돼 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국민의 네.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경찰 이 대표 목부위 1cm 열상 경상 추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뒤에 있었던 사건 조작 그리고 자작극을 이야기했던 여러 가짜 뉴스들의 근거가 됐던 영상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감 느끼십니까? 지금 하고요. 밑에 보시면 알지만 대테러 종합 상황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를 받으셨다지 않습니까? 네, 대테러 종합 상황실은 어디입니까? 그거는 총리실 산하기관입니다. 네. 당정 문제가 어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이 대테러 센터에서 이게 이 피해 정도를 좀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의도 있었어요. 이동석 의원님. 네. 국무총리실이 이재명 대표의 피해 정도를 좀 축소하려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약에 축소하려 했다면 네. 당연히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저것 또한 역시 뭐 감찰이 들어가서 수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게 그 예고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급박하게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네. 이렇게 내부 보고가 밖으로 흘러갔다든지 그러니까 그 정보 유출 사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먼저 중심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경찰청 역시 저렇게 뭐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회피하기보다는 서로 연관된 그런 공통된 입장을 통해서 국민들께 설파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상황에서 뭘 조작을 한다거나 할 겨를이 있었겠냐라는 취지로 지금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당적 그리고 뭔가 축소하려 했었던 거 아니야라는 얘기인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똑같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들어보고 오시죠. 헬기 이송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지금 정치적으로 또 많은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단추는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우리 부산 시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또 많은 유감스러운 표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이 소발되어 가고 있고 우리 지역 의료 체제도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확한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을 건데 저도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네. 어제 똑같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헬기 이송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 헬기 이송 관련한 논란은 며칠째 지금 계속되어 오고 있죠.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에서 고발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발을 실제 조치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여길 좀 볼까요? 네. 의료계 식지 않은 부산대 패식 논란입니다. 어제 고발 조치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여길 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선민의식이 응급 이송 체계를 비틀었다라고 지금 성명을 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지금 이 부분 최요한 의원님. 예. 사실 이게 헬기 이송이 벌써 한 사흘, 나흘째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고발하고 성명을 내고 이게 지금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방에서 뭐 이렇게 치료받을 사람이 아니라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의사로부터 치료받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응급 이송 체계를 비틀었다라는 내용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과연 그런 생각을 하고 이송을 했을 것인가. 저는 이 상황은 좀 논란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피습당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고 여기서 의료 체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가족들이 서울로 옮기자고 하니까 그럽시다. 이렇게 동의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걸 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논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 엉뚱한 대로 논의가 가는 것은 다른 거를 가리려는 일부 언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 과합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그 너무 과한 지적 아니냐? 왜 엄한 데를 두드리는 거냐라는 말씀이셨어요. 뭐 그런 지적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 사건이 자꾸 국민의 부산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역인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준 거는 분명해 보이죠. 예를 들면은 지역 의료 발전이라든지 지역 문제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부산 지역 외상센터가 서울대병원보다 훨씬 우수하고 의사들도 몇 배가 더 많아요. 그 동남권의 그 중화공업단지라든지 그 해운 쪽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고 우수한데 그거를 무시하고 서울로 왔다 이거죠. 서울로 올 정도면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닐 텐데 그것도 헬기 119 그거는
닥터 헬기 정말 급한 목숨에 위험한 사람만 타는 건데 그걸 다른 대기해야 될 거를 그걸 타고 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의사들의 직업 윤리에 상처를 준 거죠. 정치인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 지방보다 서울이 잘해서 왔다고 정청래 의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의료 어떻게 보면 전달 체계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직업 윤리 이거를 특권 의식이 직업 윤리를 무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산 지역 의료진이나 또 부산 주민이라든지 이쪽에 전반적으로 이 특권 의식이라는 걸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게 아물어야 되는데 아물지 못하고 자꾸 커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지 7박 8일째거든요. 네. 요새 웬만한 암 수술도 5박 6일이면 다 나옵니다. 예. 피고름 차고 소변줄기 차고도 왜 그러냐? 5대 빅5 병원은 다른 사람 수술할 사람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일단 좀 빠져주세요. 요양병원이라도 가세요. 그럴 정도로 서울대 병원에 굉장히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환자라면 뭘 더 있는 거를 의료진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하지만은 의료진이 발표할 때 서울대병원 발표할 때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7박 8일이고 앞으로도 기약 없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중환자냐. 또 서울대병원 의사가 브리핑을 하면서 질문도 안 받고 서둘러서 또 끝냈거든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자꾸 특권 의식이라든지 이런 면을 좀 오히려 부각시키는 좀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떤 건강 상황이나 병원에서의 이번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윤영월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저희가 또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말씀 중에 나왔죠. 정청래 최고위원이 아니 수술 잘하는 데가 수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다. 그런 게 지금 중간에 논란이 된 거 아니겠느냐.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커지는 부분이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청래 의원 어제 이재명 대표랑 같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업무 방해, 이 병원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황당하다. 나는 부산대병원 의사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고 전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도 전혀 없다. 뭐가 업무 방해죄고 응급의료법 위반이란 말이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정청래 최고위원 얘기를 했습니다. 신정현 의원. 네. 정청래 최고위원 난 억울해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정치인이 억울하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감수성, 국민들의 감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불운한 사건이었고 안타까운 사건인 건 맞습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이었고 어디까지가 불법이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지요.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경찰 발표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 이송의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관행이고 또 어디까지가 특별한 사례인지 다 밝히면 될 문제예요. 어쨌든 국민들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런 특혜를 정치인이 받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사실은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이야기들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나 국민들의 감정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문제가 빨리 진화되고 정치 테러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정치 양극단화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이 자꾸 비본질로 번져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과 싸울 겁니까? 의사들이랑 싸울 겁니까? 지금은 정치 양극단에 머물러 버린 한국 사회의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그 밖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맞대응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게 정치인은 억울하단 말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네.